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란하. 네, 양동이TV의 빈입니다. 먼저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컨텐츠랑 같이 해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5개월 동안 열심히 러닝을 했잖아요. 그 결과물로 이제 비포 애프터 영상을 만들어서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다, 이건 조회수가 꽤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꽤 많지 않아서 현자 타임이 와서 영상 제작을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결과물을 올리면서 다이어트라는 해시태그를 붙여서 그런지 추천 영상에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과학적, 의학적 지식과는 무관하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소신 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너무 어그로인가요? 사실 하지 마십시오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간헐적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복시간과 만복시간을 구분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춘다 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정석처럼 이야기 나오는 것이 16대 8이라고 해서 공복시간을 16시간, 만복시간을 8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공복시간을 더 늘리는 건 20대 4, 줄이는 건 12대 12라고 해서 개인별로 맞는 시간대를 가져가면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식의 정석이라고 보이는 16대 8을 기준으로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병행, 그리고 간식, 야식 끊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운동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짧으면 15분, 길면 35분 이렇게 러닝만 했었고,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 포함해서 가급적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운동에 큰 흥미가 없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빨리 지루해하고 포기해야 할까봐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다면 시간은 조금 짧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단, 이게 오늘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이랑 좀 매칭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공복 시간이 8시간인 8대 16 빌드입니다. 일단 오전 6시에 아침 먹고, 그 다음 12시에 점심, 그리고 오후 6시에 저녁을 먹고, 이제 운동 다녀와서 생과일 주스를 한 잔, 이건 이제 저녁 10시쯤에 먹고, 이게 루틴이니까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한 8시간 정도가 공복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끔씩 땡기면 밤늦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먹고, 주말에는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2차, 3차까지 술도 마시니까요.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거고, 간식이랑 야식은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식단만으로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이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나보다 식단은 잘 지키지도 않는데 운동만 좀 더 한다고 체중 감량이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식단만 했을 때의 문제점을 아래에 이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효과. 막상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 간헐적 단식만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효과를 봤다 라는 자료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방 분해제나 운동기구를 슬쩍 홍보하는 마케팅 글이 더 많죠. 그리고 며칠 만에 몇 킬로가 빠졌다 라는 글이 있긴 하지만 체중 감량 정도가 운동 잠깐 하는 정도라서 제 기준에서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체내의 인슐린 반응을 줄여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그 원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과 단식을 병행한 그룹에서만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단식만 한 경우에는 오히려 중성지방이 증가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지속 가능성.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먼저 할까요? 바로 이제 인터넷을 뒤지면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적인 식단들을 검색하시고 다음 날부터 시작할 식단표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뭐 닭가슴살, 디톡스 채소, 고구마칩, 뭐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식단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식욕이 있어요.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인데 내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욕구 충족 방식을 한순간에 바꾼다면 그것도 하드코어하게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사회생활, 즉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일적인 스트레스에다가 식욕에서의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는 식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학생 신분일 때는 식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러닝은 6kg, 8kg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데 스트레스 받을 일도 크게 없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냥 먹는 것은 편하게 먹고 운동으로 보정하자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는 부작용. 여러분들은 혹시 몇 개월 전에 간헐적 단식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 학생이 간헐적 단식을 과도하게 한 나머지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 학생은 차라리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간헐적 단식에 대한 리뷰에는 당사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니 학생분이 극단적 방식으로 과도하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극단적 방식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유튜브라고 해요. 실제로 검색해봐도 간헐적 단식의 한 가지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몸 상태를 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라는 리뷰들도 언젠가는 도전자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몰아가기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간헐적 단식과 위암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방식들이 계속 리뷰되고 홍보되고 있는지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을 때 저는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가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운동을 병행한 간식, 야식 최소화만으로도 얼마든지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선택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저 많은 리스크들을 안고 갈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일종의 웰빙이잖아요. 웰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단식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보다 운동을 병행하면서 좀 더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상 저의 경험담 및 리뷰를 마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런!